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은 두 분의 기자,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초콜릿이 너무 맛있네요. 방금 입에 넣으셨어요? 저는 안 주셨어요? 예. 네. 자, 거의 있어요.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두 명의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박지훈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자, 본격적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2주 이상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합당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후에 수많은 방송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이 버겁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접이 자꾸 빠지고 조회수도 떨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부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후 상황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젯밤에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사실 뭐 그동안은 모든 이슈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제 했던 말 중에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혼란이 있었던 거는 또 인지하고 있고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19일간의 이 논란 어떻게들 보셨는지. 저는 사실은 시작할 때 정청래 대표가, 저는 어떤 뭐 지금 음모론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뭐 믿질 아니하고요. 아마 본인은 이렇게 제안하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보니까 논란들이 많거든요. 예. 시기라든지 절차라든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불리한 측면들이 꽤 많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반발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출구 전략 계속 찾고 있었는데 당내에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예. 중진부 다 거의 다 반대 여론을 모아지니까 그거 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트리거 같은 게 몇 가지 일들이 또 마지막에 생겼잖아요. 예. 변호사 추천 뭐 이런 것들, 특검 추천, 그게 터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힘들게 보고 있었어요. 제일 힘들어하는 취재 편의점도 힘들었죠. 예, 아, 다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와, 이 78만의 고지가 이렇게 힘들구나. 구독자가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구독해 주십시오. 사실 민주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합치면 좋은 거 아니야? 아주 캐주얼하게 시작했던 합당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굉장히 세게 최고위원 3인방이 공격에 나서면서 예. 뭐 음모론도 창궐 했고 뭐 그 뒤에 김어준 씨가 있다 블라블라 뭐 별야별 소문이 다 돌았지만 뭐 실제 확인해 보면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저도 사실 19일 동안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이 합당과 예. 관련해서는. 그래서 더 욕을 먹고 있는데 취재할수록 더 욕을 먹는 예. 이상한 의제가 바로 이 의제였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오늘 대통령께서 또 새로운 의자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또 장면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싶기도 한데 다 떠나서 저는 소탐대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내란 청산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정치 어떻게 하면 이 판에서 권력 투쟁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사심들이 발동하고 거기에 이제 당원들까지 쫙 쪼개지니까 둘로 나뉘어서 그야말로 끝간데 없는 갈등 국면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요게 근데 뭐 이렇게 봉합은 됐으나 여기에서 완전히 뭐 깨끗하게 클리어됐다 그렇게 보기는 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 보여서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초장에 잡았어야 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시일이 오래 걸렸고요. 그 사이에 뭐 이해찬 전 총리 별세도 있고, 예. 근데 그 국면에서 정리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래요. 실기한 게 매우 아쉽다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 김정환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뭐 정치를 이렇게 어떻게 분석할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을 좀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당이라는 것의 존재 의미를 헌법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떤 그 권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권력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 내가 여기에 나무를 심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정당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이제 움직이는 조직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 조직이다 이래가지고 헌법 교과서에는 그거를 파이프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은 결국 선거예요. 선거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각 정당 간의 어떤 이합집산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만히 저는 이 논의가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그러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 국민주권 정부 하에서 지금 선거가 몇 번 있을 텐데 다음 선거가 총선 전에도 분명히 이 문제는 등장을 할 것이고요. 이번 지방선거 말고 다음 예, 총선에. 그렇죠. 예. 어쩌면 이 다음 총선 전에 어떤 맞는 예방주사 같은, 그러니까 어차피 있어야 될 논의를 한번 또 이런 의제가 논의가 필요했던 논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논의가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논의 자체가 이제 다음 총선까지 쭉 갈 논의거든요. 여기에 예. 대한 논거들이 계속 쌓여가는 과정인데 이제 과거에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계속 내잖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목적이에요.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이 있어요. 이재명 지지한다. 아마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결국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 논의였다. 그걸 미리 좀 예방 주사를 맞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예방주사다. 해요. 예. 자, 저는 김남일 기자의 평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짧고 굵게 끝난 합당 논의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 그 장례기가 5일 빼면은 사실은 2주거든요. 그렇죠. 14일 내에 막 치고받고 막 와 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안 할게 끝 잠시 미룰 거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다들 앞에서 말씀하셨고 선거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또 다른 뭐 일시적 봉합인 거죠. 이제 조국혁신당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시한부 정당이 돼버린 것이고 결국은 남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제 선거 연대 여부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예. 두 당이 붙을 건데 왜냐하면은 이게 합당이라는 건 뭔가 기정사실로 타임테이블에 놓여 있고 그 전 단계로 선거가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두 당은 아예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선거를 따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하긴 또 애매한 이런 관계에서 결국 선거 연대를 뭐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지역 단위로 할 것인지 어느 단위에서 할 것인지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어디를 양보할 것인지 이게 서로 이제 찌그덕빠그덕 하는데 당장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전북도당 윤준병 의원은 우리는 선거연대 절대 안 합니다. 예.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에서 먼저 중앙에서 얘기가 먼저 뭘 나왔어요. 갖다 좀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고 어떤 선거적인 공학적인 측면 같은 거 계산도 해보고 이런 단계를 이미 다 차버리거든요. 사실 이런 게 아마 곳곳에서 후보 개인별로 나올 것이고 지역별로도 나올 것이고 중앙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 가지고 또 논란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이 선거연대 논란도 합당 논의 자체가 없었다면 뭔가 좀 과거처럼 뭔가 조금 갈등은 있었더라도 어느 국면에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 지점이 있었을 텐데 합당이라는 걸 한번 세게 붙고 나니까 아무리 그래도 서로 간에 앙금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리니 사실은 이제 그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합당 논의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까지 해서 대충 뭐 어떤 그 과정이나 절차 왜 정청래는 왜 그랬을까 정말 대통령의 뜻은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친명계와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뜻을 오해한 건가 오도한 것인가 사실 온갖 분석과 썰은 나오겠죠. 사실 그거 한 이틀 3일이면 끝나고 다음은 바로 이제 선거 연대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충돌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 한 이틀 정도의 짧고 굵게 2주 싸우고 이틀 정도 잠시 소강됐다가 다시 이제 또 다른 갈등과
전쟁으로 넘어가는 어떤 지금 오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남일 기자 표현에 지금 싸움, 뭐 갈등,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찌그덕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경향신문에서 오늘 뭐라고 썼냐면 합치려다 쪼개질 뻔했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름은 합당이고 세력을 더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지난 19일간은 뭔가 오히려 쪼개지는 듯한 분위기가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면에서 모르겠습니다. 명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절차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당원들의 의견이 모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각각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승리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등은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 최고위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충정을 의심치는 않는다. 지선 승리 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앞으로 더 화합된 모습으로 힘 합치겠다. 뭔가 수습 국면인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다면 이 이후 상황들에 있어서의 숙제랄까요? 오늘 아침에 박수현 대변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그 연대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선거연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진위원회를 제안을 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제안을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다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이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냐? 어렵죠? 질문이 이제 좀 길었는데 예. 저는 이 지선 앞두고 뭐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충정을 알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쩌면 예컨대 극단적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다만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제 뭐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실책 같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청와대하고 관계에서 그 일을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거는. 예. 그렇다면 뭐 새롭게 뭘 하는 거는 합당이 있어 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보다는 청와대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합당이나 이런 생겼을 때 저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리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 의심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으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권 초기니까. 그거 무슨 이상해요. 판사들이 많이 하는 인터뷰 말은 프로그램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의심나면 피고인이 근데 오인성 판사가 오인성이 했던 그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 사실은 어렵진 않거든요. 집권 초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이재명 정부 성공은 얘기를 다 하니까. 그렇죠. 그 성공을 지금 다 아니라고 한 사람은 없거든요. 국민의힘에 그렇죠. 나머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한테 유리하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어떤 총 뜻인가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게 합당이 안 된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로. 사실은 그 대부분의 합당은 선거 국면에서 불리할 때 그렇죠. 이기는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걸 무언가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제한이 되고 뭐 그 뭔가 중간 갈등 과정은 있지만 넘어서고 혹은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봤는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불리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절차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분 얘기가 나왔었고 실리 논란 이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당 내의 권력 투쟁 형태로 이게 뭔가 치환이 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너 속내가 뭐야? 너 왜 그래? 너 인마 누구랑 친한 거지? 너 누구의 대변인이지? 방송에서요. 누구의 말을 옮겼다는 이유로 너 그쪽 편이네. 지금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갈등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 얘기했어요. 네. 이걸 탑당 던지는 건 던지는 건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 돌아가는 걸로 해가 자기가 다 덤덩이 다 쓸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저는 순수한 의도를 했다고 봐요. 진짜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음모론을 창출하고 권력 투쟁까지 다 나왔거든요. 뭐 김어준 씨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다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치는 만들어지고 생물이에요. 언제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뭐 행동하기에 좀 제한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 출연이 가능할까요? 안 하겠죠. 당분간은. 하면 또 문제 삼거든요. 음. 안 하겠죠. 딴지 뭐 이런 거 안 할것 보겠죠. 같은데. 하면 또 문제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발. 자, 장현 기자 말씀은 그래도 아니 출연할 그러니까 것 같다. 정청래 대표가 취재 편의점도 좀 나오시고 그래야 거기 됩니다. 나가라게요. 나오라게요. 라이브 그래. 점퍼로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안 나와 네. 딴 데는. 아, 딴데 안 나오시잖아요. 제가 한개 이건 아침에도 저기만 다들 나가잖아요. 바쁘시잖아요. 뉴스공장만 예, 나가요. 오후 이 시간이 참 방송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예. 장현 아니 근데 기자는 제가 취재해 예.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정청래 대표와 소위 이제 그 친청파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 그리고 좀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 간에 신뢰가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네, 예. 이미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 합당을 왜 하느냐 해서 하면 뭐가 좋으냐 뭐 그거에 대해서 지도부 안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 절차가 생략됐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정청래 대표 측근 얘기는 아니 뭐 얘기를 하면은 말하는 순간 기사가 나와서 예. 보안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비리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에 있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두구, 이현주, 그다음에 황명선 세 예. 최고위원은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보안이라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절차가 맞는 거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상당히 갈등을 했던 건데 그럼 비단 이 합당 사안에 대해서만 그랬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인사 등 뭐 이제 그 일 처리 방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좀 찌그럭버그럭 거렸어요. 오늘 키워드가 나왔네요. 찌그럽버그럭. 예. 그러니까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기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최고위원들이 기자들한테 왜 이렇게 하냐. 옛날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장 그고 새벽까지 다 토론하고 반대파가 다 설득이 됐을 때 그때 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연동형 비례제 예, 예. 같은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일방주의다. 그 소통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사가 뭐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거에서 첫 번째는 신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합당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랜드로 치러지는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선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물론 본인이 지휘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네네.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그리고 압도적 승리를 해야 그걸 가지고 남은 국정 운영 3년을 네.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여서 잘 다뤄야 되는데 초반에 이게 굉장히 상당히 시끄럽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상처를 안고 출발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게 단결된 힘으로 갈 수 있냐? 당장 어제 그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 모임에 전체 80명 정도가 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의총장에서 몇몇 그 중진들이 아니 대표 산하에 그냥 위원회 만들고 간사 하나 두면 되지. 이걸 왜 모임을 만드는 거야, 당신들. 이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거 자체가 세력화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됐거든 하고 만들어 버렸어요, 모임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주는 시그널은 뭐냐면 앞으로 갈 길이 매우 험난하다. 그 김남일 기자는 어제 그 공덕포차에서도 이걸 명청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친명계, 친청계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근데 이게 친명 친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친명이에요.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놓고 권력 다툼으로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대통령 공소취와 관련된 그 마치 그 법 관련된 모임처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그 친명들의 모임이고 새 과시로 보인다면 이건 또 다른 형태로 국면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당 내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의원들끼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 정작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아까 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각종 정책들의 힘을 실는다든지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의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나 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계속 이런 모습 보이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명청대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뜻이 그럼 무엇이냐 합당에 대한 사실 그쪽으로 이제 분명히 보면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 그래 합당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근데 이제 평소지력 그래서 나왔던 게 네 글자. 그러면 왜 이 네. 타이밍과 왜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이걸로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밤에 한번 이 사다리 한번 났다가 뭐 강덕구 최고가 페이스북 올렸다가 예, 내린 거 예. 있잖아요. 오늘 보면 뭐 보좌관이 실수로 올렸다라는 좀 사과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납득할 수 예. 없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는 봤을 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천기누설이라고 어쨌든 한다면 근데 보면 거기 나온 거에 따르면 대통령의 뜻은 합당 후 통합전대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통합전대를 하면 그러면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어쨌든 합당 뒤에 그러면은 거기에 뭐 조국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정청래, 조국, 김민석 총리까지 다 세 명이 뭐 다 나와서 거기서 한번 붙어서 이 말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어떤 정치적 구상은 차기의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떤 그 안정적인 큰 여권의 틀을 만드는 걸 그걸 갖다 자기 저 재임 중에 가장 크게 아마 지금 정치적 구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제 통합전대라는 뜻 자체는 그게 만약에 맞다면 사실 그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지금 뭐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저 대통령의 뜻은 사실상 정청래가 좀 대표가 말을 좀 안 들으니 김민석 총리에게 어떤 차기 당권에 우중이 있다. 사실은 이 큰 틀에서 명청 대결이 나오는 것인데 예. 통합전대라는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대통령은 나 사실은 그렇게 꼭 뭐 정청래는 안 되고 뭐 김민석 총리 이거 아니야. 뭐 그냥 다 같이 한번 들어가서 경쟁력 있게 서로 좀 경쟁하고 싸우면서 경쟁력 키워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좋아. 사실 이 뜻이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기본적으로 명청 대결이 아니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 명청 대결이 아니면 이 성격은 뭐야라는 어떤 성격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성격 규정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은 대통령 사실 누구에게도 뭐 크게 뭔가 아직 마음을 주거나 이거 뭔가 좀 구정치스러운 표현이지만 아직 그건 아니고 한번 너희들끼리 붙어봐서 정말 뭐 속된 말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먹는 거고 한번 잘 붙어봐 여권에서 사이좋게 싸워봐 사실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말하자면 건강한 경쟁을 유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봐야 될 그것도 것 아니다라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한 지가 뭐 100년 됐습니까? 4달 뭐 6달 8개월, 됐나? 8개월. 예.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요. 저는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 막 이거 집권을 뭐 랭덕이에요 지금. 한 3년 차 박지원 4년 화났다. 하는 건 아니. 저는 하나 안 해. 목소리 이렇게 아유,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가 이 평소 그래야- 데시벨입니다. 예. 3, 4년 차 돼야 할 일을 지금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아하. 그 발동이 합당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작해서 정청래 대표는 저는 계속 하잖아요. 몰랐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아까 박준훈 변호사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정청래 대표 첫 제안은 순수하게 힘을 합치자, 합당 이것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생물처럼 정치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얹어지고 하다가 마치 이제 권력 투쟁.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중후반부 이후에나 나오던 그렇죠. 모습이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첫 치르는 지방선거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은 모든 이슈를 이제 뭐 당권, 권력, 헤게모니 이런 걸로 빨아들이는 차기 것 같고. 대통령 누구냐? 그거 뭐 지금 뭔데?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 살아있을 끝에 그 사람들이? 뭔가 저는 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 오히려 대부분의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장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저는 아까 예방조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차피 어떤 당의 지향성을 봤을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개념 규정할 때 통합을 추구하지만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투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배제하는 정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당 내에서 어떤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나오는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인 거고 이런 합당 논의가 나왔을 때 내부에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는 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집권 2년차 3년차 때 다시 나올 논의를 미리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러면 당의 정체성도 확인을 하고 내부적으로 각자 어떤 정치적 방향성 같은 게 아니, 모든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어떤 지향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절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조국혁신당은 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차피 있을 논의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정말 예방조사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짧고 굵게 끝났다고 했는데 선거 아직 4개월은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합당 이거 빠긋빠긋한 것들은 한 달, 2달 지나면 막 공천이니 뭐 이걸로 다 묻혀서 사라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선거 연대 부분이 조금 뭐 좀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합당 관련해서 어떤 뭐 당내 권력 투쟁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서 오늘 내일이면은 또 훅 사라지고 다른 의제로 딱 바뀌게 되는데 그게 게다가 선거 국면하고 겹치면은 당연히 그거는 뭐 언제 그런 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밀려날 의제긴 해요. 갑자기 또 그리고 설 전후를 나눠가지고 설 전에 뭔가 근데 설이 뭐 대단한가요? 월화수 3일인데 지나고 난다고 선거 6월이고 아직 예. 논의할 시간도 많이 남았잖아요. 예. 뭐 너무 설 급하- 밥상 예.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예. 요새 설에 밥상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유, 그거 하면 진짜 제가 보기엔 코스피 집안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불났나요? 가지도 예. 부디 이제 당부드립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정치 예. 종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예. 아니 그- 근데 그것도 빛의 혁명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이렇든 저렇든 이번 합당 논란, 합당 사태, 의 본질은 권력 투쟁 성격이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중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그 권력 말씀 중에 투쟁 죄송한데 권력 투쟁은 정당의 본질이죠. 아니 본질인데 자 국민 정서를 제가 일반 정서를 한번 대변해 보자면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냐 배불렀느냐 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란 청산 마무리 안 됐어요. 지금 재판들이 판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 화딱지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엉망인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요. 대통령이 지금 의제를 던져서 진행하고 있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코스피 5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급하냐 아니면 니들 그 당권 투쟁하는 게 급하냐에 딱 점을 찍어버리면 정치인들 꼴보기 싫다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반정치 담론으로 가죠. 예. 그리고 실제 그런 요소를 동반하는 사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일이 되려면 뭔가 라포가 형성이 되고 빌드업이 돼서 아 이러는 거 보니까 합치겠네 그러다 어느 날 합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느닷없이 합치자라고 했는데 왜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이 거꾸로 추진이 되면서 오히려 무산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가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합치면 좋죠. 그런데 합쳐서 뭐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합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있으면서 따로 또 가치가 더 좋은 거야? 어떤 게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돼? 동네마다 펼쳐놓고 한번 쭉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당장 지금 민주당 중진들이 이번에 합치는 게 제일 싸다. 그 가성비가 표현이 있었죠. 제일 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조국혁신당의 오늘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 다 후보 못 낼걸요. 그리고 그 광역단체장 지금 황운하 의원이 그것도 이제 기초단체장이죠. 실제로 세종시 하나 낸 거고 광역단체장 후보 내기도 어렵다. 재보궐선거로 조국 대표 하나 정도 어디 갈 수 있을 정도 아니냐. 나머지는 사실 어렵다. 뭐 기초의원들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이제 그 가성비가 높은 합당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안 돼서 아마 제가 보기에 8월 전대 때 합당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될까? 그때는 아마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28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될 가능성 또는 2030년 대선 앞두고 할 가능성. 예. 왜냐하면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라는 대선 후보를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밖에 있는 것보다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경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런 합당 논의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제 민주당에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걸 조국혁신당에 제안을 했고 조국 대표가 또 오늘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또 제안했던 연대통합추진위원 구성 등에 동의한다라고 또 화답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아까 우리 박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정치는 생물이라 제안하고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이후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타이밍에 어떤 또 스파크가 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다이브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전쟁이라면 전쟁에 참전한 각종 뭐 유튜브 채널들 뭐 각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피커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 자극적으로 소비가 돼가지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과 이 장면은 우리도 머리 맞대고 연구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얘기도 예.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만큼 이제 시청자라 해야 되겠죠. 유튜브를 이제 소비하는 예. 지지자들 저는 엄청 성장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유기체 같아요. 옛날 이래 말하면 욕이 되는데 대충 몇몇이 얘기해 주면 따라오는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판단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건은 저쪽 유튜버가 맞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 저 스피커가 맞다. 이 스피커가 맞다. 이런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박주훈 말이 맞다라는 그런 댓글이 판단 네. 잘하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가 있어요. 딱 두 분 있는데 사랑합니다. 네. 네. 이런 아니, 저는 무슨 시간들을 얘기를 해도 다 욕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도 저도 이 얘기를 좀 한 하고 분 있는 싶은데 아니 그 취재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실시간으로 네. 사실은 사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잖아요. 네. 말 바꾼다고. 그렇죠. 기자가 취재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예, 비판.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자, 여러분도 그 강력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제 사정을 좀 살피시고 예, 서로에게 모르겠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행위들보다는 네. 예, 플러스가 되는 좀 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중과 예.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창에도. 자, 네. 존중과 배려하면서 요즘에서 요 내용은 마무리하고 예. 후속 보도가 있으면 저희가 더 전해드리고 또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